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관련, 과연 미국 증시의 조정이 언제 시작이 될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계속적으로 연일 최고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최고점이 언제쯤 마무리될지 보도록 하겠으며,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 투자 간에 이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흥국 투자, 인프라 ETF, 그리고 TQQQ와 SOXL 여전히 언제든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를 해야 되는 매력적인 이제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분석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미주얼 멤버십 혜택 정리해드립니다. 열성펜, 술 한잔, 이런 특급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있게 이제 봐주시고요. 혜택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멤버십 게시판을 통해서 제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매수 매도 타이밍 올려드린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한타증권에서 이제 나온 레포트를 같이 보면서 이 매주 월요일 같이 보고 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 지난달 목요일과 금요일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은 적극 미국 글로벌 주식을 들고 가는 시기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이 서머리 한번 읽고 뒤에서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2015년부터 2018년 금리 인상 사이클 재현을 가정 시 미국 증시는 내년 2에서 3분기 단기 조정이 가능하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시기가 도달할수록 이제 단기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 큰 폭의 재상승이 나오고 2024년 3월부터 6월 최고점에 달성될 것을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3가지의 시나리오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로는 2015년부터 18년 금리 인상 사이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998년부터 2000년에 있었던 닷컴 버블 금리 인상 사이클 재현을 이제 가정을 했고요. 2003년부터 2008년 산업재 버블 금리 인상 사이클 재현,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3가지 케이스마다 조정 시작 시점과 이제 최고점 달성 시점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1998년과 2000년 닷컴 버블 시점에는 2022년 9월 조정 시작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조정 마무리 및 재상승 시작해서 2025년 1월에서 3월 최고점에 달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산업재 버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현 가정 시 미국 증시는 2023년 3월부터 조정을 시작하고, 그 다음 2022년 9월 조정 마무리 및 재상승 시작, 그리고 2025년 9월쯤 최고점 달성을 추정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제 최고점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이 최고점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큰 폭의 하락 이전에 이 최고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단기 조정은 내년 2, 3분기쯤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단기 조정 시에 잘 집중만 한다면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결국 이번 상승 사이클의 최고점은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에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2% 이상의 도달 및 유지, 2에서 2.5% 수준에서 3개월 이상 유지될 것 예상 시 단기 조정이 이제 3에서 6개월간 일어날 것을 감안하고 주식 비중 조정 일시적으로 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 2% 이상 도달 시기에는 적극 매도 시기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10년물 국채금리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 분석 영상에서 이 10년물 국채금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그렇게 큰 폭의 상승 흐름은 나오지 않는 모습이고,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1.76% 하락한 1.556%, 아직 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 멀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성장주 가치주 관련해서는 전체 주식 포트의 60에서 70%는 성장주 투자를 아직도 추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가치주로 이제 적절히 비중을 섞어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 ETF 투자 매력도도 부각이 되고, PAV ETF와 IFRA ETF를 투자를 적절하게 하면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서머리 보았으면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지난 일주일간 하락을 보였으며 지난주 수요일 미국 10월 인플레이션 수치 발표와 함께 큰 폭의 조정을 나타났지만 목요일 금요일 반등에 성공하면서 주간 단위로 0.3에서 0.7% 약한 조정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한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 케이스에 대해서 각각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19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시기이고요. 두 번째로는 2004년부터 2006년 산업재 버블 시기. 세 번째로는 이제 2015년부터 2018년 골드락스 시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테이퍼링 우려로 5에서 10% 정도 이제 조정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테이퍼링 조정 관련해서는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 5.9% 정도의 조정이 왔었으며,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조정이 왔는데 이 S&P 500 조정 이후 다시 9.4%대 상승 흐름이 나왔다.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번 테이퍼링에 따른 조정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10% 미만의 조정이 있고 그 후에 큰 폭의 상승폭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연말까지는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테이퍼링 금리 인상 주기에 미국 S&P 흐름은 테이퍼링 우려로 7.5%의 조정을 받고 난 이후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우려를 하기 시작 전까지 자그마치 36.8%를 지금 올랐다. 1년 반 동안 36.8%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알면 지금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듯이, 일단 저희 과거가 무조건 미래를 대변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맞아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3년에서 2015년 테이퍼링 시기 그리고 금리 인상 시작 시기에 이 7.5%의 이제 하락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큰 폭 36.8%의 S&P 500이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시작 후 금리 인상 2% 이상에서 마무리하기 전까지 이제 바닥 대비 62.4%의 상승이 일어났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하락이 일부 나왔지만 이 다시 바닥 대비해서 62.4%의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2013년과 2018년 사이클과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13년과 2018년 금리 인하 부양책 실시부터 테이퍼링까지 나오는 기간이 이 당시에는 47개월, 지금 현재는 이제 17개월로 개장이 굉장히 짧아졌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테이퍼링 우려부터 실시까지 나타난 기간이 이 당시에는 7개월, 지금 현재로는 3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됐다. 그리고 현재 테이퍼링 실시부터 금리 인상까지는 이 구간에서는 24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는 12개월 내에 실시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금리 인상 시기를 2022년부터 9월,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는 게 2022년 6월부터이지만 좀 더 늦춘다라는 가정 안에 2022년 9월에서 11월 하반기쯤은 금리 인상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단기 조정 마무리는 2020년 9월, 10월 조정 마무리가 되고, 그 이전에 원래 직접 이제 테이퍼링을 실시하기 이전에 조정이 왔던 것처럼 금리 인상 이제 조정 시작하기 전에 2022년 4월에서 5월 달에 조정이 시작돼서 9월, 10월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이클 마지막 금리 인상 시기 상승 구간은 2024년 3월에서 6월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2013년과 2018년 사이클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의 상황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 1998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사이클과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이 1998년 하반기에 세 차례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고요. 이와 함께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는 1999년 10월부터 바닥을 다지고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1999년 7월까지 시장은 급등했고, 그리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약 3개월 조정, 그 후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금리의 하락과 일단 유지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 동안 다시 한번 큰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금리 인상 전까지 바닥 대비 54%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우려로 마이너스 13.2%의 하락, 그리고 이제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되면서 50%대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 이전까지는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 시기 나스닥도 금리 인상 상승 전까지는
1.8%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금리 인상 우려로 15% 하락,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간에서 1% 구간대에서 약 110%의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 붕괴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2024년, 2025년까지 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현재 미국 사이클 1998년과 2000년 사이클을 지금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부양책 실시부터 금리 인상까지 걸린 시간, 이 당시에는 10개월, 지금은 현재 30개월이 걸렸고요. 미국 증시 금리 인상 우려 단기 조정 구간은 이 당시에 3개월, 지금 현재 사이클은 9개월이고요. 사이클 마지막 금리 인상 상승 시기와 상승 구간은 그 당시에는 6개월, 지금 현재로는 18개월을 가정을 했을 때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내년 9월에서 11월로 보고 미 증시 단기 조정 마무리 시기를 2023년 6월에서 8월, 꽤 상당 기간, 거의 뭐 반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을 겪은 후에 다시 한번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은 11월, 12월 연말까지는 안심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시점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을 줄였다가 이 조정 시기에 다시 한번 비중을 늘려 나간다라면 이 미국 증시는 사이클 꼭지 시기가 다시 오기 때문에 큰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전 업종별로 상승폭을 보면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203%의 상승, 반도체 지수는 540.2%, 나스닥 생명공학은 555.4%, 이렇게 나스닥이 이제 S&P 500이나 다우보다는 큰 폭의 상승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52.7%, 다우는 이제 49.8%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으며, 이 나스닥이 203%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시면 테이퍼링 이후, 테이퍼링 공식적으로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메타버스, 그 다음에 EV 섹터, 이렇게 세 개의 종목들이 세 개의 업종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반도체, EV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포트에 꼭 한 종목씩은 무조건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이제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 관련 ETF를 반도체, 메타버스, EV 섹터 관련해서 사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2004년과 2006년 산업재 버블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08년 산업재 버블 붕괴되기 전 미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기존 1%에서 5.25%까지 올렸으며 2년 동안 4.25%를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2004년 상반기 말부터 시작이 됐고 2006년 상반기 말까지 2년 동안 4.25%포인트를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이런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도 1년 반 동안 51.3% S&P 500이 상승이 나왔고요. 이 금리 인상 시작 우려가 이제 조정기간 5개월 동안 마이너스 8.8% 하락이 나왔으며,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구간, 이 올리는 구간에서 지금 현재 S&P 500은 이제 48.6%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 금리 인상 시작 우려 조정 구간이 7개월 동안 고점 대비 18.7%가 이렇게 빠졌지만, 저는 이 이후 이제 금리 인상을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63.4%가 상승 흐름이 나왔고, 중간중간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하락하는 구간들을 이겨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세 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았는데, 저는 2013년과 2008년 추이대로 갈 가능성이 좀 함축돼서 갈 가능성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시기 시점, 내년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시는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고, 금리 인상을 이제 초반에 하는 시점에서는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10에서 20% 가까운 조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큰 상승이 오면서 2024년, 2025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얘기하는 미국 사이클 2003년과 2008년 사이클 지금과 비교를 해본다면, 대략적으로 금리 인상 시작 시기를 2022년 3월로 잡고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게 2022년 6월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되는 시기는 이제 3월, 3개월 일찍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국 증시 단기 조정 마무리 시기는 2022년 9월,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조정 구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나스닥이 이제 크게 하락한다라면 SQQQ라든지 SOXX
FNGD 등을 이용해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런 수익 보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레버리지 종목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잘만 잡으면 미국 증시 사이클 꼭지 시기가 2025년 9월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 4년, 5년 수익을 더 큰 구간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이번 년에는 이제 워낙 이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증시의 하락은 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증시의 하락에 대비만 잘 된다라면 2023년, 4년, 5년 큰 상승 구간이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이전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보다 더 큰 상승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일단 비교하면 이때는 원자재 가격에 지속적인 상승이 일어났고 인플레이션 수치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 구간이며 산업재 버블이 나타난 시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상승폭을 보면 신흥국이 가장 크게 올랐으며 중소형주 석유 관련주가 이제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때와는 좀 다른 영향으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EV 섹터와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발표된 인플레이션 수치를 보면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 10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6.2%, 근원 인플레이션 4.6%가 나왔습니다. 전달 대비 0.9% 상승이니까 연간으로 환산하면 10.8% 이제 증가한 수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특히 에너지 섹터에서 에너지 항목에서 그리고 신규 차량과 중고 차량 부분에서 많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었지만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연말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서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지만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언급되는 시점에서 인버스를 잘 이용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현금화해서 이 현금 비중을 늘려가서 가지고 있다라면 2023년, 4년, 5년 이렇게 좀 더 상승기에 이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년 이제 말까지는 걱정이 없다. 내년 초까지도 큰 걱정이 없으며 가장 이제 조정이 빨리 되는 이제 시작 시기가 내년 한 3월쯤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형 성장주의 매력도를 재점검해보면 현 시점에서 가치주 비중을 높게 가져가기보다는 성장주 비중을 60에서 70 정도로 가져가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 혹시라도 이 전략에 문제가 생기려면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대형 기술주의 매력도가 사라져야 되지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이 미국 대표 13개 종목의 상대적 매력도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매력도가 이제 퀄컴 124%의 상승 여력, AMD는 79.7%, 줌비디오는 33.8%, 아마존은 33%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뒤를 잇는 게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세일즈포스닷컴, 구글, 페이스북, 인텔, 엔비디아 순으로 지금 진행이 된다. 순서로 이렇게 매력도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13개 대표 성장주들의 상승 여력은 28.7%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의 나스닥 100과 나스닥 전체 지수의 상승 여력이 가장 선진국 중에 높게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국가에 신흥국에 이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현재 ETF의 매력도를 한번 보면 현재 대표적인 ETF의 매력도를 점검해 보면 여전히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5G,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자동 결제 등의 성장주 관련 ETF가 매력도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고 가장 높은 매력도가 SOXX. 그 다음 이제 세배 레버리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시면 세배 레버리지는 SOXL이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뭐 QQQ나 그 다음에 이제 QLD, 그 다음에 TQQ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ETF들도 이제 SOXX, FBT, IBB, SMH, TAN, 뭐 LIT 이런 순으로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직도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관련해서는 반도체 IT 25%, 바이오 헬스케어 15%, 신재생 에너지 20%, 그다음 이제 가치주는 30-40%의 이제 비중 중 산업재 10%, 화석연료 5%, 원자재 5%, 소비재 10%, 금융 10%의 이제 비중을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으며 이 가치주와 성장주 비교를 했을 때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분석을 해보면 미국 인프라 관련 ETF 투자 매력도가 부각이 되고 있으며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뽑기 어렵기 때문에 PAV ETF와 IFRA ETF를 이용한 인프라 관련 투자도 적절히 이제 하면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매력도를 보면 이제 PAV ETF는 이제 앞으로 상승 여력이 53.3%, IFRA는 33.8%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흥국 투자, 이런 뭐 유럽, 독일, 네덜란드 이런 이제 국가의 투자도 좋지만 저는 이제 100%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썸네일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 조정 언제 시작되냐,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은 내년 3월에서 9월 사이에 조정이 한 번은 온다. 10에서 20% 나스닥 기준으로 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의 최고점은 2024년, 2025년까지 이 조정 이후에 10에서 20%의 조정 이후에 큰 폭의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 한 1, 2월까지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 간에 성장주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TQQ, SLXL 여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